안녕하세요.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했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나면 봄에는 화사한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아름답고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 복숭아꽃, 즉 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화하면은 복숭아꽃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도화살이 꼈다고 합니다. 도화하면은 매력, 끼를 발산한다고 해서 매력살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여자들 사주에 도화살이 있으면 끼가 강하고 음란하다고 해서 별로 안 좋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자기의 타고난 외모와 매력으로 주위 사람들을 이끈다. 그래서 매력과 끼를 통해서 유명해진다. 따라서 연예인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뜻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 도화하면은 화려하다, 또 색정을 유발한다, 남자들 같으면 주색을 밝힌다, 풍류를 즐긴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화려한 색깔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집, 생활공간, 즉 풍수에서도 이러한 도화기가 발생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화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화, 즉 불륜을 잠재우는 방위 또는 애정운을 좋게 하는 방위, 도화방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화방위를 보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가 태어난 띠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 즉 인오술생이면 묘방, 즉 동쪽이 도화방입니다. 사유축생이면 오방, 즉 남쪽이 도화방입니다. 신자진생이면 유방, 즉 서쪽이 도화방이 되겠습니다. 자, 해묘미생이면 자방, 즉 북쪽이 도화방입니다. 자, 이것은 띠나 자기의 일지를 통해서 보는 도화방입니다. 그 다음에는 풍수에서 중요한 좌향, 그러니까 좌향이 동쪽을 바라보는 동향의 집이다. 그러면은 오방인 남쪽이 도화방입니다. 또 서쪽을 보는 서향집이다. 그러면은 그 집의 도화방은 북쪽인 자방이 되겠습니다. 또 남쪽을 바라보는 남향집이라고 하면 유방인 서쪽이 도화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을 바라보는 북향집이라고 한다면 도화방은 동쪽인 묘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사는 집이나 생활 공간에서 어느 쪽 향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동향이면 남쪽, 서향이면 북쪽, 남향이면 서쪽, 북향이면 동쪽이 도화방입니다. 또 해마다 우주의 기운이 돌면서 애정운을 상징하는 숫자, 즉 1이 도유하는 방위, 그 1을 탐낭성이라고 합니다. 이 탐낭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 도화, 애정, 불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갑진년에는 중궁에 3이 들어가면서 낙서구궁의 숫자가 이렇게 배치됩니다. 그 중에서 탐낭성인 이 1이 동쪽으로 도해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동쪽이 도화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화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이 도화는 복숭아꽃이면서 목욕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함지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 물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도화는 물하고 관련된다. 따라서 도화방에 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화방에 빈 꽃병이라든지 빈 항아리를 두면 안 된다. 즉 그 꽃병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키우는 수생식물을 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사철나무를 두면 좋습니다. 자, 이런 녹색식물, 이런 것들을 물을 흡수해서 넘치는 끼를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또 침실에 대형 거울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방 안에 커다란 거울이 있으면 정신이 몽롱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피로하니까 서로 갈등을 빚고 싸움이 잦아지게 됩니다. 또 침실과 거실에는 햇볕이 잘 들고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침실에는 지나친 붉은색을 피해야 됩니다. 붉은색은 오행으로 화가 됩니다. 화가 강하면 수를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질이 조급해지고 말다툼이 심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침실 인테리어는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마라. 이렇게 도화를 잠재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애정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혼자들에게 필요한 도화운, 그렇게 사랑을 증진시키는 꽃, 먼저는 장미꽃입니다. 장미하면은 아름다운 사랑을 상징합니다. 향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시가 달려있죠. 그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펜지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삼색 제비꽃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제비꽃이 3가지 색깔을 띠고 있다. 자, 이 펜지꽃은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국화 역시 좋습니다. 수국화는 진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수선화, 수선화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또 붉은 빛깔의 칸나, 미인초라고도 합니다. 역시 아름다운 사랑을 상징합니다. 또 백합꽃, 백합꽃은 백년가약을 의미합니다. 또 모란, 행복과 결혼을 상징합니다. 이 외에도 나비난, 또 각종 수생식물, 이런 것들을 자신의 생활 공간에 놔두면 애정운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화살이 들어간 사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신미, 경자, 을묘, 경진, 여자의 사주입니다. 자, 연지, 미토나 일지, 묘목을 기준으로 해묘미, 삼합의 도화살, 자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수가 을목의 록인 묘목과 자묘형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 색욕이 발동하기 쉽습니다. 또 천간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을경합, 관하고 양쪽에서 합을 합니다. 이렇게 관하고 양쪽에서 합을 하면 얼굴과 몸매가 아름답습니다. 또 이 미토는 묘목, 록의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록고가 됩니다. 자, 여자 사주에서 이 녹이라는 것은 신체, 즉 자신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토 역시 자신의 신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축년이 되니까 이 록고인 미토하고 관살고인 축토하고 충미충을 합니다. 즉 록과 남자를 나타내는 살이 충을 하니까 신체를 망가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해에 강제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인년이 옵니다. 자, 이 인목이 오니까 해묘미 삼합에 망신살이 옵니다. 망신하면 화려한 육체를 드러낸다. 그리고 일간하고 이렇게 을경합을 합니다. 이때 노래방 도우미로 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 을경합, 노래를 부르는 마이크 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묘년이 오죠. 신묘년이 되면 록이 살을 차고 들어옵니다. 즉 남자가 내 몸으로 온다는 얘기죠. 이때 동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록이 있을 경우 인성이 옆에 있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인성 자수는 묘파를 당하고 미토한테 잠이천을 당합니다. 이렇게 인성이 깨지니까 복이 없는 여성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살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명은 정식 결혼을 하지 못하고 단지 여러 남자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